오늘은 통일희망 열차를 타고 온 후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민통선 통일대교를 아시나요? 통일희망 열차는 통일대교를 넘어 비무장지대에서 분단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운동 취지로 2019년에 시작됐고 현재까지 총 4번 1,700명이 탑승한 통일염원운동입니다. 통일희망 열차는 목포에서 출발하여 한평역, 광주 송정역, 서울역을 지나 임진강역까지 가는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저는 오전 10시 50분 서울역에서 타기로 했고요. 대부분 단체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모여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임진강역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아무 때나 타서 갈 수 있는 기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기차 탑승. 노란 조끼를 입고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눠주신 배지를 달고 기념품인 깃발까지 주셨어요. 팜플렛 안에는 일정과 열차에 대한 역사,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군것질하라고 떡까지 나눠주시다니 코로나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기차 여행의 묘미죠. 창밖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도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드디어 임진강역 도착. 기차에서 2번, 3번 칸에서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 밖으로 나가면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단체마다 배정받은 번호의 버스를 탑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4호차 버스였어요. 버스가 10대가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한 대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인원 체크가 되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해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다녀오셔야 해요. 각 버스마다 안내원이 있었는데요. 행사를 오시면 여행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될 분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물론 북한과 과거 역사의 스토리를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2배의 지식과 재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 제일 먼저 민통선을 통과하러 가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신분증입니다.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놓고 와도 되지만 신분증을 놓고 오면 출입이 불가합니다. 버스에서 기다리면 군인이 들어와서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통일대교를 지나서 통일촌이라는 마을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일반 한식이었고 관광객이 워낙 많아서 줄을 서서 밥을 먹었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기념품을 사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식당 바로 앞에 기념품을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요. 먹을 것뿐만 아니라 DMZ 관련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군인들이 착용하는 모자나 옷들이 있었는데 옛날 군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산물로는 장단콩이 유명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이동할 곳은 통일희망 열차의 가장 메인 행사인 도라 전망대였어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지뢰를 조심하라는 문구들이 많이 보여요.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대와 군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내받은 지역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멀리 나가거나 허락받지 않는 곳에서 촬영을 하면 많은 관광객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도라 전망대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맨 위가 바로 야외에서 망원경으로 북한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구름이 많거나 날씨가 흐리면 북한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랬는데 이날은 날씨가 좋아서 행운이었어요. 그래서 오실 때는 꼭 날씨를 체크하고 오셔야 합니다. 실제로 북한 땅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듣던 대로 북한 쪽에는 나무가 없어서 어디가 북한 땅인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남한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가 보이시나요? 원래 남한께 더 높았는데 북한이 지기 싫어서 더 높였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죠?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데 땅을 밟지 못한다니. 눈으로라도 많이 담고 가고 싶었어요. 2층에서는 군인이 알기 쉽게 교육을 해주고 있었어요. 실내에서 창문 밖으로도 보니까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2층엔 카페가 있다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층에는 남한과 북한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며 간단하게 상기하기 좋았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온 곳은 DMZ 영상관인데요. 이쪽에 제3땅굴이랑 전시관이 다 모여 있었어요. 영상을 먼저 보고 땅굴을 체험하는 순서였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영상관은 작아서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영상은 DMZ와 한국과 북한의 관계, 역사를 함축한 내용이었어요. 영상을 다 보고 나오면 바로 제3땅굴을 체험하러 갔어요. 제3땅굴은 1978년 10월에 발견됐는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땅굴이고 당시 북한이 남침을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땅굴을 보고 오려면 힘들어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촬영이 불가하여 소지품이랑 핸드폰은 모두 보관함에 넣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나눠주는 헬멧도 꼭 쓰고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원형굴을 TBR이라는 지하철 뚫는 기계로다가 아주 넓게 둥그렇게 쭉 폈어요. 경사 11도. 땅굴 끝까지 갔다 온 후기는 힘들다 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엄청 힘들어 하던데요. 왜냐하면 땅굴 높이가 낮아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허리를 굽혀서 이동해서 허리가 너무 아팠고 물이 천장에서 계속 떨어져서 엄청 습합니다. 헬멧을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복하는데 거리가 꽤 되고 오르막길을 걷는데 등산하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군들이 이 긴 땅굴을 어떻게 팠을까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힘들었지만 뿌듯했던 체험을 하고 버스에 타서 다시 임진강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기념사진까지 찍고 마무리. 분단의 아픈 상처는 있지만 통일의 꿈을 가지고 열차 여행을 한 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어요. 다리 위에서 임진강을 보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현재 통일열차가 우리를 임진강역까지만 데려다 주지만 언젠간 북한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오길 소원하며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